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1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980년대 버블 시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34년여 만에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엔비디아가 전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뒤 현재 개장 전 거래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간밤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성명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빠른 정책 완화는 위험하다고 보면서 금리나 기대는 후퇴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가 지금은 최고점에 좀 도달한 것 같다라는 것에 좀 의견을 일치하게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도 다소 약해졌습니다. 방향성을 다시 한번 탐색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어떻게 오늘 좀 흘러가게 될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어떤 그림을 그려가게 될지 주요 경제지표 일정 보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시죠.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는 716만 8천 배럴 증가할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2.8%, 근원 물가는 3.3%로 이전치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0만 1,000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잠시 후 23시 45분에는 미국의 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의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하게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선시대에 오늘 새로운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해왕입니다. 네, 낯서네요, 서울 경제가. 방송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증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버블에 가까운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네, 주관적인보다 객관적인 어떤 근거하에 꺼내도록 할게요. 뭐 패드에 대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얘기를 꺼내볼까 해요. 왜 시장이 아직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어려워요. 뭐 아시잖아요. 제가 쉬운 내용 항상 꺼내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까 집중하고 들으신다면 오늘 1시간 여러분한테 엄청 도움되실 거예요. 1시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매일매일 시장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링크 누르시면요. 링크 입장 코드가 뜹니다. 입장 코드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정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시장이 왜 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이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은 2%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시 30분에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0만 1,000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곧바로 다시 하락분 만회하면서 17,894포인트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준 위원들은요,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 express caution about lowering rate too quickly, 즉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통화 정책을 너무 제약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제 하방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압력이 강화되거나 공급 차질 회복세가 느릴 경우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정체될 수가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임금 상승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1월 FOMC 직전에 발표됐던 12월 근원 PCE는 2년 9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 일부는 특이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지금 다음 회의에서 QT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이렇게 페드 회의록이 매파적이었지만 5월의 금리 인하도 배제하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지금 페드 이사회에서 의원들이 하크시 지금 매파적이었지만 연준이 오는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의사록에서 지금 5월 금리 인하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5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나오게 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5월이 되면 12개월 인플레이션이 2.2%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는 FOMC 의사록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적 긴축 속도 조절이 곧 시작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도 될지 아니면 여전히 긴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마수님께서는 어느 쪽을 좀 무게를 더 두고 계실까요? 네. 사실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질문에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담겨 있으니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한 논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물가라든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PC 그리고 뭐 실업률 이런 거를 체크할 텐데 사실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으면 연준에 대한 부분이 금리 인하 시기 자체는 지금 6월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때까지는 시장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조금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인하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접근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보는 이유는 지금 미증시가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만 맞추면 되지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제 경제학적인 학계론적인 좀 접근인 것 같아요. 미국 전체에 대한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부터 개인적으로는 인하해도 괜찮다는 주의가 강하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그냥 6월까지는 시장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3월, 5월 있죠.
페드 회의가 남겨진 게 3월, 5월에는 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관점을 받고 어떤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일단 FOMC 의사결과 관련해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더 깊게 내용을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목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이 시점에 대해서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좀 영향을 받아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이런 발언을 하는 거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위험해질 거예요. 아, 실제로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게 지금 반영이 먼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지금 금리 인하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미 금리는 이제 피크예요. 그 피크는 확실하고 네.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차트를 분석할 때는 네. 페드가 얘기하는 거를 과연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네. 네,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금리는 피크야. 음, 이제 금리 인하할 거야.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할 거야. 그게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다소 늦을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왜냐면 모두가 인하할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 인하할까요? 올해? 네. 예. 내라고 모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근데 어머니한테 또- 가서 전화해서 네. 어머니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어.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는 네.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반영 중이거나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실제로 인하를 하겠지만 인하하고 나서 어떤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안 가지는 게 좋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냥 하나의 어떤 의원이라는 게 각자 네. 의견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페드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일 뿐이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은 페드라는 거 자체 투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상에 투표를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일어나려면은 네. 이제 물가가 말도 안 되는 추가적인 상승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으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좀 따라가게 된다면 실수 없이 매매함에 있어서 큰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오늘은 어떤 쪽으로 방향성 체크해 주실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기술적인 분석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네. 네, 무섭죠? 네. 네, 주가가.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완전 주도주예요. 완전 주도주.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잖아요. 네. 아예.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정확한 근거는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보면 나쁜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 오히려 지속적인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오늘까지 이번 주에 좀 내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가 조금 다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조정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네. 나스닥. 네, 미증시 기준으로. 음.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코스피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제가 간만에 나왔는데 네. 네, 신세계 때 나왔죠. 신세계 때 나왔는데 코스피 힘들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증시 상황이 어때요? 시청자분들? 정말 와, 따라잡고 싶은. 이게 왜 오르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왜 오르지? 네. 사실 이제 오늘 일단은 차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오늘 것만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일 상승 흐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차트가 네. 조금 마음에 이상하네요. 제가 이 차트는 좀 이따가 수급 분석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 채널에 대한 기술적 분석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좀 의아하게 보고 있는 거는 채널에 대한 부분이 상단 이탈이 드러났어요. 상단 이탈이 드러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흐름이 계속적으로 위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요인은 뭐냐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뒤처질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1월에서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페드에서 원래 나오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가 3월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지금 6월로 이전이 됐어요. 6월로. 금리 인하면 실제로는 오히려 시장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국면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요, 여러분들 2020년도 이제 페드에서 5천조를 풀었잖아요. 네. 그 일부 자금이 위험자산이 증시에 들어가고 이제 유동성이 개막이 됐고, 근데 지금이 이 시장하고 비슷해요. 이 시장하고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어요. 자, 그때는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페드가 달러를 풀죠. 네. 이건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도 이제 TV라든가 이제 경제 그런 데서 하도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구조적인 의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어요. 구조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이게 좀 표를 바꾸고 싶은데 자, 이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 이제 중앙은행하고 정부에 대한 부분은 상호 이제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치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채권을 넘기는 거였죠. 채권을 판다. 그러면은 이 국채라는 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2020년도 이전에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2020년도 팬데믹 터진 때부터 이제 채권에 대한 역할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 정부가 채권을 팝니까? 페드에다? 팔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유동성이라는 거죠? 방식만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유동성에 대한 방식 자체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보이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1년물 이하 T빌이라고 해갖고 이걸 재정증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2020년도에는 발행을 많이 했네요. 2021년에는 발행을 덜 했네요. 22년에 덜하고. 근데 23년에 갑자기 대폭 늘리네요. 이게 어떤 흐름 같나요, 여러분들?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단기 채권에 대한 발행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장에서 이상하게 유동성이 넘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다 이거예요.
세금적인 측면이랑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근데 이 효과가 드러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영래포라는 시장 기구에서 잔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영래포는 뭐예요? 연준에서 자금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왜냐하면 돈이 MMF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서 떠돌 자금이 없으니까 원래는 영래포 시장에 자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T빌 발행량을 요새 최근에 증가시킴으로써 잔액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반대로 간단하게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해해봐요. 영래포 잔액이 떨어졌다. 네. 잔액이 떨어졌다. 바꿔 말할게요. 연준이 돈을 흡수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또 한 번 꼬아서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이치죠.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벌써 머리가 좀 아파지는 게 느끼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어떤 여기서 힌트일까요? 시장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해요. 네.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시장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왜 오르는지는 몰라. 아, AI가 좋나 봐. 여러분. 네. 맞죠? AI가 좋나 봐요. 와, AI가 대세긴 한가 보다. 착각입니다. 아,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거시 환경에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해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코스피 안 올라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왜 안 들어올까요?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보다. 네. 왜냐하면 외인들에 대한 자금 흡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유동성. 네. 결국 떨어지는 게 코스피 시장이에요. 미증시는 지금 막 신고가 갱신하고 난리 났는데 코스피는 신고가 언제 갱신해요? 네, 갱신 못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미리 얘기 드렸어요.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 거야. 아, 언젠가는 이제 또 하겠지. 네.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증거로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데 힌트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서울경제에서. 이거는 다른 경제TV에서 얘기도 안 해요. 너무 하드코어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힘은 영래포 잔액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자금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영래포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자금이 많은 규모가.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차트를 보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금이 끝나는 순간 시장 상승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보면은 굉장히 간격이 좁죠? 네. 네. 아, 굉장히 좁죠? 우리가 1년 이상을 상승했어요. 우리 시장 상승 다시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작년 초부터 들어갔답니다. 네. 아, 그죠? 근데 작년 초에 한번 보세요. 내려가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시장 상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끝나면은 무슨 네. 뜻이에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미증시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쵸. 거죠. 네. 지금만큼 지속적인 상승을 끌어내진 못할 거예요. 이게 다 떨어진다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 모멘텀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실까요? 이제 금리 인하하려면 이제 6월이니까 6월까지, 최소한 5월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 지금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미증시 보신다, 해선 트레이딩 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미증시 나스닥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매수 트레이딩에 엄청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매수 트레이딩 위주에. 오히려 이제 조정을 보고 여긴 조정이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조정이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지표 보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기간이 상당히 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건 이거죠. 아쉬운 거는 잠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이제 차트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 주식을 이제 증시 트레이딩을 좀 다소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중장기 모멘텀은 시기는 다 놓쳤어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면 솔직해야 되잖아요. 전 여기 나와갖고. 네, 맞습니다. 지금 더 사도 됩니다. 그건 단기 트레이딩.
근데 저는 그렇게 단기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제 주식을 사들일 때 단기 트레이드보다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서 좀 판단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가지 자리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추천을 이제 첫 번째가 이 자리였고, 잠시만요. 화면을 좀 지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였고, 두 번째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상승이 더 폭발적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원래 이제 차트를 좀 깊숙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멘텀 지표에서 이제 시황 근거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시황 근거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멘텀 지표에서 원래 조정을 주는 국면은 사실 이제 MACD가 하단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측면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죽질 않아요, 차트가. 이거는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근데 실적도 도와줘, 유동성도 도와줘. 네. 그러면은 나는 여기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야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조정 올 거야 라는 판단 자체는 지금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영래포 잔액 아직 유동성 흐르고 있죠. 금리 인하 뭐 6월에 한다지. 실적도 좋아. 네. 브레이크가 없네요. 브레이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동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실제로 달러를 찍어내서 시장에 돈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긴축 기간 동안 긴축하면 이제 달러가 수그러들면서 영래포 잔액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차트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 자, 우리가 시장이 2020 이제 2년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래포 잔여액에 자금이 쏠린다는 거는 시장에 있는 자금이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금이 흡수된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유동성이 약화된다는 거죠. 네. 그럼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다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효과예요? 유동성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 영래포가 이렇게 쌓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도 채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장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페드가 보이니까 영래포 잔액도 막 엄청난 격변을 일으켰어요. 원래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거의 최초예요. 최초. 이 정도 올라갔던 게. 하도 돈이 많으니까, 시장이 풀렸던 돈이. 5천조 풀렸어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말이 안 되는 금액이 풀렸으니까 여기에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자금을 흡수하려고, 긴축하면서. 다시 풀린다. 근데 얼마 안 남았다. 왜 하려면 여기서 하지? 근데 이거를 1년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네,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안 하고 이제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포에 살아. 자,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치값에 대한 자리가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주식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는 시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봐요. 아주 단기적인 어떤 단타 트레이딩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차트를 보고 네. 위치값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미장 개장하고 한번 같이 봐보죠. 오히려 미장 개장하고 지금 수급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장 개장하고 자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미국 증시는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은 넓게, 좀 깊게 좀 알아봤습니다. 영래포 잔액이 좀 증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를 했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곧 어떻게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또 도래하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톡방 들어오셔서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공부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프리장에서 0.72%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7.3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2시 37분경에 77.87달러를 기록하고 이 지점부터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좀 이슈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뉴스인데요. 지금 오일이 계속해서 조금 정유 공장이 정전이 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하고 달러가 약화됨에 따라서 이틀 동안 상승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 이 부분이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일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G 시장 전략가는 유가가 지금까지 탄력이 좀 좋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최고치를 재시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러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상승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4일간 이어진 달러 약세 또한 석유에 대해서 단기적인 호소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 미국 석유협회 API가 공개했던 간밤의 지난주 재고량은 717만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430만 배럴을 상회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은 어제 상승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받아가면서 소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 바로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일은 지금 좀 계속 좀 상승하다가 계속 77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바로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은 파란불 켜고 있는데 반전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앞으로 장기적인 유가에 대한 방향은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황이 뜨지 않고 단기 이슈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80달러에서 이제 70달러 레인지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평가만 하면 좋은데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77달러 매수 이거 하나만 유효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지 부분 평가를 하나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박스피에 대한 부분 자체만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60분봉에서 모멘텀 지표가 이제 RSI가 하단을 찍으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T차트 구조상도 어떻게 보면 77달러 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 평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모멘텀을 볼 때 박스피에서 좀 유효하게 보는 거는 상하단에 대한 교차가 거의 고점 저점을 기록을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유가는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서 77달러 매수 이제 손절은 한 30틱 내외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일 같은 경우는 오르는 계속해서 좀 밀려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성뿐만 아니라 77달러라는 자리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매일매일 좀 이렇게 정확한 포지션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골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03% 올라가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골드도 보합권에서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골드가 간밤에 금 가격이 긴축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했지만 다음 날인 오늘은 달러 약세와 중동의 긴장감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KCM 트레이드의 팀 워터 분석가는 금에 대한 단기 전망은 혼재되어 있으며 금리 인하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가 다소 상쇄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오늘 발표될 제조업 및 서비스 지표가 산적해 있으며 경기 약세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켜서 금값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골드 계속해서 빨간불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바로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불 켜준다라고 봐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60분봉에서 좀 특이점이 발견됐거든요.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라고 하면은 네. 간단하게 좀 봐야 되는데 기준선하고 이제 스팬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보거든요. 1차가 기준선, 2차가 스팬. 이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지금 스팬에 대한 이 지지가 굉장히 셀 거예요. 오늘 이게 셀 거예요. 그럼 T차트로 좀 이동을 해보면은 저점 구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죠. 네, 이 자리. 저점 자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오늘 당일 저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차트가 네, 오늘 골드 당일 저점 부근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오늘 네. 일단은 저점에 대한 평가가 이 자리로 나오죠. 네, 2032.0포인트잖아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매수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절에 대한 부분 30T 기준으로 현재가 매수를 한번 평가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근데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이익절에 대한 부분은 조금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손절 30틱이지만은 이익절에 대한 평가값이 205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2050포인트. 거기까지 한번 눌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손절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되는 전략이니까. 이런 자리는 잘 안 나와요, 사실. 이런 손절이 짧은 구간에는. 지금 방송 중에 타이밍이 있으니까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자리니까 이 부분 시도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방향성은 없습니다. 금은. 금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논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냥 박스피예요. 앞으로. 박스피. 왜냐하면 달러가 그냥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논해야 되는데 페드가 지금 금리 인하를 6월까지 했는데 네. 반대 통화인 20이죠. 22도 금리 인하를 논한다. 그럼 이 두 열차가 같은 방향성을 지속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어떤 시장에 대한 한 방향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방향성을. 근데 지금 그 방향을 22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어떤 한 방향성을 가기보다 네. 박스피를 기록한다. 그럼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금값 또한 박스피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와 연동을 지어서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골드 또한 매일매일 그때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그러면 지금 이 KCM 트레이더 팀 워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전망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정학적인 이유로 금의 수요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인 이유로 안전자산 수요로 금을 좀 사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저는 이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정학적인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90년대 이전에 지금은 사실 거의 드물어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유가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유가는 어떤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미중 무역 전쟁할 때 좀 기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역 전쟁할 때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단순히 조정 주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중동 이슈 이거는요 좀 시장 금값이라든가 달러 오히려 증시 영향 요소가 거의 극한으로 적어요. 지금 매크로 환경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전 세계가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중국 예외로. 근데 지정학적인 이슈를 어떻게든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시장이 안 좋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정학적인 이슈로 금값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우리 미장 한번 보고 오죠. 시청자분들. 제가 좀 이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골드까지 이슈 풀이를 해보고 방향성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상품은 지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이 지수 상품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과 골드, 파운드, 또 유로 FX 같은 경우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2.08%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8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11시 30분 개장하자마자 17,919포인트까지 뛰어 올라가는 모습 그려줬습니다. 하지만 장대 음봉을 좀 그려주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좀 방향성 탐색하면서 17,8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0.15%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77.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연을 이어오던 크루드 오일 지금은 며칠째 조금 77달러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77.87달러까지 22시 37분경에 기록을 했다가 잠시 좀 하락 추세를 그려줬지만 이내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0.01% 밀려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2,03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고 나서 2,03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살짝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지금은 다시 한번 2,032달러를 향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지수는 103.99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는 0.06% 하락하고 있습니다. 1.0821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2시 01분경에 1.08580달러 선에서 쭉 미끄러지면서 개장 이후에는 특별한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상품별로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서님, 지금 나스닥에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2%대의 상승보다는 살짝 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매수 시그널 바라봐 주시고 계실까요? 네, 매수는 보는데 네. 이거 오늘 보면 안 되겠는데요. 오늘은 단기 트레이딩은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매수 시그널은 맞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봐야 되는 시그널을 만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이게 여기 보시는 게 기준선이거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갈게요, 여러분들. 네. 또 시황하면 너무 시청자분들 어려워하셔갖고 잠시만요. 네, 지금 나스닥 개장 이후에 실시간 전략들 챙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은 시장에 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준선이 지금 회색선인데 기준선이 우상향 모멘텀을 그리는데 전환선이 또 우상향 모멘텀을 그려요. 자, 시장에서 차트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성을 그린다면은 시장의 추세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역방향을 좀 웬만하면 노리면 안 돼요. 그때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지금 지지를 받냐라고 기준치를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 사례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한번 나왔을 때 상승 모멘텀이 한 번 나왔을 때 네.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격이요. 기준선 지지랑 차트, 캔들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예. 매울 때까지는 좀 대기를 해야 된다 이거. 매울 때까지. 매울 때까지. 기준선에 닿을 때까지 캔들이 좀 대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맞거든요. 근데 왜냐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근데 오늘 그거 기다리다가 제가 봤을 때 지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이 모멘텀이 크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 위치값이 어디로 측정되어 있냐면 17,649.25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준선이란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원리잖아요. 계속 움직여요. 캔들 움직이면서. 예. 어떻게 되냐? 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게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시장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횡보 전략으로. 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요 안에서 60분에서 흔들면서 어떤 방향성을 논거할. 왜냐면 전일 너무 큰 폭에 대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관망으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은 내일 이 기준선에 대한 지지가 맞물린다면 그때 매수 방향을 보셔도 괜찮아요. 그 부분으로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은 긴 관점에서는 매수 시그널을 조금 전에 프리장에서 들어주시긴 했지만 어제 너무나도 좀 급등을 했던 엔비디아 이게 훈풍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들어봐 주시면서 관망 시그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계속해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누르고 들어오신다면은 이러한 방향성과 자리값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라면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선님, 그러면 좀 계속해서 또 다른 이야기 좀 이어가 주시죠. 지금 이제 시청자보다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분 네. 정도 네. 남았죠.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모든 거를 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셔야 되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 지표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어떤 이런 페드에 대한 어떤 기구를 이용해 갖고 전략이 바뀌기도 하고 매크로 환경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 계속 녹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페드에서 어떤 말을 하건 간에 시장 참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건데 금리 모니터링을 통해 갖고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3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대두적이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어떤 말이 들려오든 지금 90% 넘었네? 안 해. 그죠? 이게 객관적 지표니까. 다수가 생각하는 거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수가 생각하는 걸. 5월 볼게요. 어제 발언이 있었죠. 네, 5월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인하를 할 수 있다 하고서 이 발언 하나로 조금 확률이 변경이 됐긴 했지만 네. 금리 어떻게 보면은 의사록이 나온 다음에 확률이 좀 변경되긴 했지만 5월도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미증시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은 부여되겠지만 미증시만큼은 못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만 내세우는 게 좋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3천선은 가능하겠다. 코스피. 코스피 3천선은 가능하겠네. 좀 기간은 좀 짧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6월까지만 6월까지만. 저는요, 가능하다. 그때 여기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 자리에 저는 그때 다 현금화하라고 할 거예요. 진짜로. 아예. 그냥 여러분들 조금
제가 왜 그런지는 노란톡방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여기서는 네.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근거를 내밀 거예요. 왜냐 여기 밑에 보시면 노란톡에서 근거를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22년도 10월에 강연회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제 시장 저점 1이에요. 저점 2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준비들 하고 계세요. 라고 하고 작년 초에 이제 어떤 미증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런 부분을 보는 이유, 여기서 왜 봐야 되는지, 왜 매집을 해야 되는지 이 근거를 펼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두려워해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네. 하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논리로 들어가게 되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만 포착하게 된다면은 시장 참여를 해도 언제든지 승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어려운 분석은 안 할라 해. 사람들이. 나 지금 무서운데? 네. 근데 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좀 더 깊어야 돼요, 딥하고. 근데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저는 많이 길러졌으면 싶은 거예요. 학습하는. 혼자 읽어도 보고 왜 그런지 생각도 해보고 저한테 질문도 던져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살아남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봬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어려웠지만 꼭 짚고 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 또 궁금하다, 아직 가려운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어떤 뉴스를 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서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과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6월로 예상되는 첫 금리 인하 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기준선과 추세선이 상승 쪽으로 한 방향을 보고 있지만 전일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은 77달러 지지 중이기 때문에 손절 30틱 잡고 매수 대응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는 지정학적인 이슈 금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단기로 대응하자라고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저점인 2032달러에서 매수, 손절은 30틱, 2052달러 돌파를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